새벽 4시 희조 연부는 가마 앞에 섰다. 가마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바닷물은 동해의 심층수가 품고 있던 오랜 기억들을 토해냈다. 짙은 소금기가 작업장을 가득 채웠다. 창문 너머로 염전해변 소나무 숲이 희미하게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바다 쪽으로 인사를 건넸다. 저것들도 알고 있구나. 희조는 중얼거렸다. 바다가 자신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바람을 타고 온 미세한 염분 입자들, 에어로졸에 실려온 철분과 질소와 인이 뿌리 깊숙이 스며들어 자신들을 푸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나무들이 만든 낙엽이 다시 계곡을 타고 내려가 강을 거쳐 바다로 돌아가 플랑크톤을 살리고 물고기를 살린다는 것을. 희조는 명지 갯벌에서 놀던 8살 어린아이였다. 아버지 손을 잡고 낙동강 하구를 거닐 때 물속에서 뛰어오르는 숭어떼를 보며 신기해하던 아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그 모호한 경계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것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던 아이. 하지만 하구둑이 들어섰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강과 바다를 가로막았다. 물길이 끊기자 제첩이 사라졌고 전어가 사라졌고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대강 보가 들어서면서 강물은 썩어갔다. 희조는 목조각 칼을 쥐고 나무를 깎으며 그 상실의 시간을 견뎌냈다. 나무 속에서 잃어버린 기수역을 찾으려 했다. 조각칼 끝에서 숭어가 튀어나오고 갈대가 흔들리고 도요새가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일 뿐 현실이 아니었다. 40대가 되었을 때 희조는 울진으로 왔다. 동해바다는 달랐다. 아직 살아있었다. 기수역은 적었지만 청정한 바다가 있었고 왕피천이 맑은 물을 토해내며 바다와 만나는 모습이 있었다. 희조는 그곳에서 다시 조각칼을 들었다.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바다를 담은 작품, 물고기를 담은 작품, 생명을 담은 작품들. 그러던 어느 날 군청 담당자가 찾아왔다. 울진에 전통 토염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복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자신은 소금장이가 아니라 조각가였으니까. 하지만 자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토염. 황토에 바닷물을 적시고 말리기를 반복한 뒤 그 소금기 가득한 흙을 다시 바닷물로 씻어내어 고농도 염수를 만들고 가마에 끓여서 소금을 얻는 방법.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방식.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 토사는 가는 데와 왕대여 염분이 60일이다. 울진현의 풍부한 제염 생산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 희조는 토염 복원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소금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바닷물의 온도를 재고 염도를 측정하고 해양 생태를 관찰하는 일이 되었다. 희조는 매일 바다로 나갔다. 수온계를 들고 노트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5년이 흘렀다. 희조는 해양 심층수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다. 수심 200m 아래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깊은 물의 흐름. 그 물이 표층으로 올라올 때 영양 염류를 가져오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물고기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그것은 바다의 호흡이었다. 지구의 순환이었다. 블루카본이라는 말을 알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갯벌과 염생식물과 잘피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 산림보다 50배나 빠르게. 바다가 지구에 허파하는 것. 명지 갯벌이 그토록 소중했던 이유. 낙동강 하구가 막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이 왔다. 어느 가을날 아침 염전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짠바람. 희조는 문득 고개를 들어 염전해변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소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방울들이 에어로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그 속에는 소금뿐 아니라 철분, 질소, 인, 온갖 미네랄이 들어있다. 바람을 타고 육지로 날아간 에어로졸은 산림과 해안 농토로 내려앉는다. 나무와 식물들은 그것을 먹고 자란다. 바다가 숲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숲은 다시 낙엽을 떨구고 빗물은 낙엽을 분해해 영양분을 만들고 계곡을 타고 강으로 흘러가고 강은 바다로 흘러든다. 숲이 바다를 살리는 것이다. 순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바다와 하늘과 숲과 강과 갯벌과 사람이.
희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토염이 소중한 것이구나. 단순히 옛날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을 기억하는 일이구나.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정성껏 받아내는 일이구나. 그것을 통해 바다를 모니터링하고 바다를 돌보고 바다를 지키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였어. 희조는 가마속 끓는 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목조각으로 잃어버린 기수역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토염으로 바다를 지킬 수는 있었다. 깨끗한 바닷물이 있어야 소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토염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토염은 바다의 파수꾼이었다. 희조는 나무 주걱으로 끓는 염수를 천천히 저었다. 하얀 소금 결정들이 솥바닥에 쌓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다의 기억이었다. 심층수가 1000년을 넘게 여행하며 품어온 이야기였다. 플랑크톤과 물고기와 바람과 파도의 이야기였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염전해변 소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다. 어디선가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희조는 주걱을 내려놓고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 동해가 아침 햇살을 받아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희조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토염을 지키며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숲을 살리고 숲이 당신을 살리는 그 순환을 기억하겠습니다. 명지 갯벌에서 배운 것을, 낙동강 하구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곳 울진에서 다시 찾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짠 바람이 희조의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미세한 소금 입자들이 반짝이며 날아올랐다. 에어로졸들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숲으로 스며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바다로 돌아올 것이다. 희조는 미소 지었다. 조각칼 대신 나무 주걱을 든 소금장이 목조각가에서 여만이가 된 사내. 그는 작업장으로 돌아가 다시 가마 앞에 섰다. 소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희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만드는 이 한 줌의 소금이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고 누군가가 짜다고 말하며 미소 지을 때 그 미소 속에 바다의 이야기가 스며든다는 것을, 에어로졸의 여행이 전해진다는 것을, 순환의 소중함이 조용히 전해진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바다는 매일 그곳에 있었다. 소나무는 매일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희조는 매일 새벽 가마 앞에 섰다. 바다가 숲을 살리고 숲이 바다를 살린다. 우리는 그 순환의 한 자락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작가의 말. 조희조 명장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전통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울진토염이라는 작은 소금 한 줌 속에 지구 전체의 순환이 담겨 있음을.